저는 지금 고사장으로 이동 중입니다. 비가 와가지고 오늘 좀 스산한 날씨인 것 같네요. 저는 청담중학교에서 보는데 지금 좀 일찍 출발했어요. 왜냐면 주차가 안 될까봐 지금 조마조마합니다. 만약 주차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지? 머릿속이 하얘지는데. 우리 시험 전에 파트별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들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합시다. 시험 준비물 잘 챙겼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신분증, 학생증은 안 돼요. 신분증하고 요새는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필기도구, 컴퓨터용 사인펜은 사용 불가인 거 아시죠? 그래서 샤프라든지 혹은 연필 준비하셨는지, 그 다음에 지우개 필수입니다. 연필로 마킹하는 시험이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마킹하다가 뭐 실수로 밀려서 마킹했다거나 이러면은 침착하게 그냥 지우개로 지우고 다시 마킹하시면 돼요. 신분증, 그 다음에 연필이나 샤프, 지우개, 요거 세 가지만 딱 챙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시험 보기 전까지 좀 검토할 만한 자료들 있죠? 수업 때 같이 뭐 다뤘던 그 부교재의 내용이라든지 혹은 뭐 노랭이 복화를 들고 가셔도 좋고, 시험 전까지 그 시작 전까지 이렇게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지난 학습하면서 내가 놓치고 있던 부분은 없는지, 혹은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풀었던 것 중에 내가 틀렸던 문제들 왜 틀렸었지 하고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열렸다. 주차 가능합니다. 다행이다. 자, 그러면 주차를 했으니까 파트별로 기억해야 되는 부분들 같이 한번 이야기 해볼까요? 일단 파트 1은 우리가 항상 본격적으로 시험이 시작되기 전에 여러분 그 자투리 시간 있다고 했죠. 그 자투리 시간 동안에 일단 문제지를 딱 배부받으면, 배부받은 그 즉시에는 문제지를 넘겨볼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 파본 검사를 하라는 그 안내 방송이 나오면 이제 그때부터 문제지를 넘겨볼 수 있는데, 문제지 넘겨보시면서 보통 인쇄 오류가 있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그래서 일단 빠르게 어디로 먼저 가시냐면은 파트 3로 먼저 넘어가세요. 그래서 요도 파악 문제 있죠? 따옴표 문제 어디에 있는지 그 위치 찾아서 별 표시해 두시고, 그 다음에 딱 봤을 때 요도 파악 문제 가운데에서도 인용어구 또는 선택지가 너무 길게 제시되어 있는 그런 문제들은 가급적 미리 읽어 놓으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암기를 위해서 읽어두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그 문제를 풀 때 또 다시 스키밍을 해야 되겠지만 미리 좀 여유를 갖고 읽어두시면 부담이 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고요. 파트 4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의도 파악 문제를 파악해두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시각 자료가 어떤 유형이 나왔는지를 한번 싹 훑어주시면 돼요. 지도가 나왔구나. 그 다음에 그래프가 나왔구나, 이런 거 한번 훑어주시면 좋고, 그리고 나서 파트 1 디렉션이 끝나기 전에는 반드시 미리 돌아오셔야 되겠죠. 그래서 파트 1의 6장의 사진을 빠르게 훑어보셔야만 합니다. 이때 기준은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사진만 빨리 훑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사람이 없는 사진 같은 경우는 약간 난이도가 높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변별력이 좀 높은 유형은 사람이 없는 사물 또는 풍경이 찍힌 사진이기 때문에 확인하고 묘사 가능한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눈여겨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이 시작이 되면 긴장하지 마시고, 파트 1은 우리 항상 오답 소거하면서 문제 푸는 거죠. 내가 모르는 표현이 나왔다거나 혹은 말을 너무 빨리 해서 순간 놓쳤다거나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항상 세모 표시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보류 해놓고 나머지 선택지들을 들으면서 오답 소거하는 식으로 문제 충분히 풀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파트 1에서 사람이 없는 사진은 우리 비빙 PP 기억해야 되겠죠. 강세는 빙에 떨어진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비빙 PP가 나오면 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셔야겠네요. 그리고 파트 2 같은 경우
요즘은 초반부부터 좀 난이도 높은 답변들이 이렇게 섞여서 막 등장하는 편입니다. 보통 20번대에 진입을 하게 되면 난이도가 급상승하는 그러한 트렌드가 좀 있는데, 요새는 초반부부터 약간 좀 까다로운 문제들이 중간중간 등장할 수 있어요. 당황하지 마시고 역시 오답 소거하는 식으로 정답 도출해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 파트 2 문제 풀다 보면은 자꾸 지난 문제에 대해서 복기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놓친 문제들 당연히 아쉽겠죠. 그런데 그냥 잊어버리고 앞으로만 전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기할 시간 절대 없어요. 그냥 미련을 버리고 다음 문제에 집중을 하는 것이 훨씬 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 갈 수 있어요. 그리고 파트 3 하고 4에 대해서 얘기해 보죠. 여러분, 파트 3 4에서는 일단 그 제한된 시간 내에 스키밍을 서둘러 하셔야 되겠죠. 근데 보기를 미처 읽지 못했다고 해서 틀리는 거 절대 아니라고 제가 수업 시간에 늘 강조하죠. 결국에는 정확히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문이 시작이 되면 내가 미처 스키밍을 끝내지 못했더라도 미련을 버리고 듣는 것에 올인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지문 시작 전에 문제 3개 다시 한번 싹 훑어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지문이 시작되기 전에는 반드시 여러분 듣는 것에 미리 집중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Questions 32 through 34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요 멘트가 시작될 때부터 여러분 집중하고 있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첫 대사 초반부 집중력 흐트러지지 않을 수 있어요. 자, 컨텍스트를 이해하며 항상 상황을 이해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갔을 때 디테일한 세부 정보도 놓치지 않고 들을 수가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파트 4의 경우 우리 스키밍을 통해서 앞으로 듣게 될 지문 유형이 무엇일지 예측해 보는 건 중요하죠. 그렇죠? 그리고 파트 4는 어느 정도 스키밍을 통해서 흐름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3보다 그게 훨씬 수월할 수 있는 파트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사실 득점률은 더 잘 나올 수 있는 파트가 Part 4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자신 있게 문제 푸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움이 될 만한 팁으로는 일단 제가 항상 총평하기 전에 이야기하지만 토익 시험은 다 맞춰야만 만점이 나오는 시험은 아니에요. 그리고 요즘은 좀 난이도가 리스닝 같은 경우 상당히 까다롭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 4-5개까지는 틀려도 안전하게 만점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그 점수가 있다면은 틀려도 되는 개수를 한번 정해 두시고, 그래서 파트 1에서는 다 맞춰야 돼. 파트 2에서는 좋아, 2문제까지는 실수. 자, 파트 3에서는 그래, 한 4문제 실수. 자, 파트 4에서도 한 4문제. 그러면 여러분 한 10문제는 틀려도 돼,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 마음가짐이 어때요? 조금은 부담이 좀 덜 될 수 있어요. 놓치는 문제들의 미련을 덜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이 시간에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찍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잘 찍을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잘 찍을 수 있을까요? 파트 1하고 2에 찍는 방법입니다. 주변에 연필 소리를 잘 들으세요. 1에서 예를 들어 B 했는데 사람들이 동시에 탁탁탁탁 막 마킹하는 소리가 들려. 그럼 정답이 B라는 거잖아요. 그쵸? 파트 3하고 4 같은 경우는 잘 찍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찍어야 한다. 진짜 놓쳤다. 그러면 그래도 내가 들은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선택지를 찍으세요. 그게 안전합니다. 우리가 파트 3, 4에서 이제 paraphrase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 시험 보시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paraphrase가 되는 건 또 아니거든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제 paraphrase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놓쳤다면은요, 그래도 내가 들었던 단어를 포함하는 보기를 선택하는 것이 더 안전한 찍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는요, 포괄적인 의미의 단어를 선택하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equipment 이런 표현은 되게 포괄적인 의미의 단어로 equipment 안에는 랩탑, 프로젝터, 스캐너 이런 게 다 포함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른 말로 바꾸는 방법 가운데 더
지문에선 구체적으로 말을 하고 선택지에서는 이거를 더 포괄적인 의미의 단어로 포장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포괄적인 의미의 단어를 선택하는 것이 안전한 찍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equipment information, detail 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네. 질문, 우회적 답변 평소문에 많이 나오나요? 그렇죠. 평소문에도 뭐 충분히 간접적인 답변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평소문은 일단 항상 제 수업 때도 얘기했지만 그 논리적인 커넥션, 연결고리 있는 응답을 선택하셔야 돼요. 평소문에 여러분 절대 답이 될 수 없는 오답 기억나시죠? 첫 번째는 명사구, 두 번째 전치사구. 동사가 누락되어 있는 거는 소거하시면은 보기 3개 중에 최소 하나는 운이 좋다면은 2개까지도 소거 가능할 겁니다. 우리가 이제 간접적인 답변, 소위 뭐 모호한 응답이라든지 아니면 우회적으로 이야기하는 반전 응답 같은 것들이 파트 2에서 많이 나오기는 하지만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질문을 정확히 들을 수만 있다면요, 오답은 진짜 깔끔하게 소거가 돼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좀 망설여진다, 오답인 줄도 모르겠다 싶으면요, 일단 어떻게? 무조건 세모 표시하세요. 알겠죠? 그럼 나머지 것들이 확실히 소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말을 유난히 빨리 하시는 그 성우분 계신다고 했어요. 그쵸? 여자 성우분인데 약간 그 하이톤의 성우분입니다. 그분은 이제 확실한 건 미국식 발음은 아니고 영국 또는 호주식 발음의 여자 성우분이실 텐데, 그분이 이제 읽는 경우에는 아마 여러분 진짜 한숨이 막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 최대한 여러분 강세에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들은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문제를 풀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오늘은 그분이 조금은 관대하게 너무 빨리 읽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자, 또 질문 있을까요? 이제 저도 곧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네, 시험 잘 보시고 끝나고 또 만나도록 할게요. 화이팅입니다, 여러분.